아주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다. 드디어 디즈니 플러스 레전드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2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즌2의 예고편이 재밌게 나온 만큼 기대가 정말 큰데요. 시즌1의 내용부터 설명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 비행기 안 사업자 후쿠오카로 향하는 비즈니스맨이다. 내 임무는 이 가방을 이케다 유지에게 무사히 전달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맨 백기태. 그런데 그때 테러가 시작됩니다. 我々は共産主義者同盟核軍派だ 그런데 기태는 이 상황에서도 침착합니다. 我々は北朝鮮へ行く 일본 비행기가 공중에서 납치당했다. この飛行機は国内線なので平壌まで一度に行きません 조종사가 재치를 발휘해 일본에 착륙하지만 これから何をすればいいのかな 혁군파는 총과 칼을 잔뜩 챙겨들고도 문제없이 비행기에 올라탔다. 하이제킹에 대응하는 매뉴얼? 1970년대 당시 하이제킹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딴 게 있을 리 없지. 本当にハイジャックって起きたのか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まあひとまず対応しましょう何の対応 그 사이 테러범들은 인질의 목숨을 빌미로 기름을 요구합니다. 1時間に1人ずつ我々の要求を無視すれば必ず殺す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정부의 모습에 とりあえず一人だけ引き連れ出せ 본보기를 보여주려던 그때 기태가 나섭니다. 父は交渉が終わるまでは大事にやっち込んだ人質の命がお前たちの命だからな 그런데 오히려 이들 편에 서는 듯 보이죠. 그러더니 리정역으로 빙의하고 誰だお前何者だお前たちのリーダーに伝えろ俺が会いたいと 드디어 대장과 마주합니다. あなたがどうやって我々の役に立つというんだまず乗客の中で老人と子供女を解放するんだなぜだ 터무니없는 말이었지만 ご存知の通り革命は 이들에겐 없는 大衆の支持を得なければ失敗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엄청난 통찰력과 しかし女子供を解放するテロリストは大衆とマスコミの好感を得る。 언론 플레이까지 君たちが先手を打てば避難は全て西欧に向かうだろう。結局西欧は離陸を許可せざるを得ないだろう。 완벽 그 자체였죠. 君たちには依然として100人を超える人質が残っているし、損する商売ではないだろう。北朝鮮の方にも何か誠意を見せてこそ 북한 측의 보유 성의를 我々を受け入れてくれるのではそれは俺が渡そう。 자신이 이 비행기에 탄 목적인 엄청난 양의 마약을 넘겨준다고 합니다. これは山田さん言っただろう。お前たちの役に立つと騙されたと思って俺を一度信じてみろ。言う通りにすれば誰も怪我せずに望むものを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る。 결국 협상에 성공하죠. 그때 자신의 옆에 탄 아이에게 쪽지를 건네는 기태. 중앙정보부 긴급통신번호를 아이 엄마에게 알려주었고 다행히 아이 엄마는 끝까지 침착하게 전화를 걸어주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긴급하게 움직였고 평양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서울에서 막기 위함이었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각하 지시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 쪽으로 비행기 한 대가 넘어올 거야.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평양보다 먼저 그 비행기 잡아. 알아들어?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기장과의 무전을 시작하고 Japan Airways 351. This is Seoul Control, loud and clear. We need to landing at the Pyongyang airport in North Korea Airways 351. Change frequency. 131.4. Korea Control. We control to Pyongyang airport heading 270 maintain. 김포공항에 착륙시킵니다. 일단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이상 평양으로는 절대 못 보냅니다. 한일 회담에서 의견이 갈리는데 韓国が今航空機拉致事件で世論が良くないのはよく知ってます 최근 승객으로 위장한 북한의 공작원으로 인해 국내선 여객기가 북한에 강제 착륙되었기 때문이죠.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비행기와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숙이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들 또한 소식을 듣고 俺はただ静かに解決してほしいだけだお前たちは平壌に送って俺はビジネスを終わらせて乗客はもう解放しない韓国政府が我々の条件を受け入れないならばみんな死ぬんだよもちろんお前の首からはねる分かった 추가적인 협상이 되지 않자 이들을 순식간에 정리하는데 さもなければ 테러범이 みんな死ぬぞ 폭탄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やってみろ 그런데 やってみろよ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더니 스스로 버튼을 누릅니다. 그 이유는 これはお前たちが持ってる子供のおもちゃとは違う。 방금 전 싸움에서 本当に人を殺すことができる。 이들이 소지한 장난감 총과는 다르게 기태는 진짜 총을 가지고 있었고 我々を 한순간에 흐름이 바뀌었죠.
どうするつもりだ。 그런데 お前たちは今から私の指示におとなしく従ってみんな平壌に行くことになる。 그 이유는 한국에 마약을 들고 내릴 수 없기 때문. 비행기 사건 이후 일본은 항공기 보안 검색을 시작하고 하이제킹 방지법까지 만들었다. 일본에 내릴 수 없다면 평양으로 보내야 했죠. 좀 아깝긴 하지만 가방을 두고 내린 건 옳은 선택이었다.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아니 이 새끼들이 뽕을 팔아서 수출약품이 되려고 이러나? 기태를 찾는 누군가. 공안 수사는 안 한다며? 부산지방검찰청의 검사 장건영. 공안 사건은 왜 기웃대? 중점 뿌락치라고 뽕쟁이 아니라는 법 없잖아요. 같은 시각 중앙정보부. 나의 직속 상관 황국평국장, 부산중앙정보부의 총책임자. 기태는 중앙정보부 과장이었죠. 조만재 바꾸자고 뽕을 거래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예, 제 선에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조만재를 부산지검의 장건영 검사라고 건영이 조사 중이었고 조만재 잡겠다고 지금 아주 독이 바짝 올랐댄다. 그곳에 기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백 과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장건영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 출신, 성분, 가족, 친척, 친구, 성격 뭐가 됐든 머리털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장건영이랑 관련된 건 몽땅 털어서 내 앞에 갖다 놔. 한편 만재파 부도목 데이를 잡으러 간 건영. 도란 뭐고 누구? 강대리 맞지? 만재파 부두모. 탈출에 성공한 그는 산으로 도망치는데 결국 그를 잡는 데 성공하죠. 잘 들어. 내가 말이야 진짜 잡고 싶은 놈은 조만재야. 그러니까 너는 살 수 있다는 거지. 보스를 잡는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2인자에서 내보고 쥐새끼가 되라고. 1인자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걸리면 내만 쫓될 게 뻔한데 누구 좋으라고. 아 나 이 새끼 대가리가 빠가살이네 이거. 네 목줄 쥐고 있는 게 누군지 몰라? 1kg, 2kg 잔챙이들 말고 10kg 이상 만재가 직접 거래하는 거. 결국 선택은 자유. 쥐새끼가 될지 조만재 손에 죽을지. 건영의 쥐새끼가 되기로 합니다. 한편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사를 지낸 기태. 전방에서 철책만 보내는 따분하지. 보안사에 자리 나는 대로 알려줄 거야. 너 육사 졸업하고 나서 보안사 가고 싶어 했잖아. 중정과장인 형의 도움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거절합니다. 너 말고도 그 명함 받은 놈들 세고 셌을 거다. 형이 말했지. 어차피 돈 있고 빽 있는 놈들이 다 해먹는 세상이라고. 그건 그래. 부모도 없고 백도 없으면 진짜 서러운 세상인데 돈 있고 힘 있으면 또 금방 살만해지는 게 웃기다니까? 다음날 전화. 중국집 아닌데요.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검사실. 아니 전화가 자꾸 잘못 걸려왔어요. 먹으러 갑시다. 그 이유는 안 받습니다. 이들이 자리에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곧바로 건영의 검사실로 향하는 중앙정보부. 그곳에 들어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이 새끼들 봐라. 자신을 포함해 조사 중인 내용들을 확인하죠. 설치 작업이 끝나고 건영을 기다리는 기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백기태라고 합니다. 이자의 이름은 백기태. 거기 조만재 옆에 있는 이 사람 중앙정보부라고. 부산지검 장건영입니다. 근데 무슨 일로 중정에서 여기까지? 조만재 아시죠? 예, 만재파. 조만재. 기태 또한 쉬운 길로 가기 위해 그만하고 덮으시라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회유하려는데 수사를 중단하라. 중정에서 광기의 검사 건영 또한 검사한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뭡니까? 이유나 한번 제대로 들어봅시다. 중앙정보부의 개입은 곧 북조선과 깊숙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첩과 관련이 있었고 이 조만재. 만재파 1호봉이 일본을 통해 북으로 들어간다는 첩보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 1년 전부터 공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중정이 먼저 약을 쳤으니까 건영이 포기할 이유는 없었죠. 나 빠져라. 같은 공무원끼리 걷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다 나라를 위한 건데.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도청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 중정에서 왔었어요. 중정에서 해? 예. 왜요? 왜 왔을까요, 중정? 봐라. 반드시 조만재 잡아야 됩니다. 도청 중인 사실을 모르는 건영은 9일이면 내일 모레 아닙니까? 예, 맞죠. 내일 모레. 계획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날 거래 현장을 잡기 위해 옆방에서 대기하는 검찰 측.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 도청을 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반갑습니다. 조만재라 합니다. 그때 뭐 됐어? 겨우 위기를 넘기고 물건 좀 가온나? 이거 못 드리겠어. 거래가 시작되자 いいですよ。毎月10キロは可能なんですか? 돈부터 보입시다. 덮칠 준비를 하는데
20킬로까지 만들 수 있다게. 20킬로まで行きます. 도청하는 이놈들을 또 도청하는 이제 이건 뭐 다 된 거 같은데? 중앙정보부. 누군 대주야. 증거가 생기자 현장을 덮치려는데 여장들 챙기고 들어서 갑시다. 기태 또한 들어가자. 이들을 먼저 잡아야 했기에 전력을 차단시킨 뒤 최루탄을 넣고 문을 잠급니다. 밖에 알아봐라. 이 거래 현장에는 중앙정보부가 들이닥치고 건영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죠. 최루탄으로 인해 정신이 없는 검찰 측과 너무나도 여유로운 기태. 과장님 정리됐습니다. 거래 현장으로 찾아가 이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청소를 했어요? 청소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 결국 도청 장치를 찾아내죠. 며칠 뒤 아이고 실장님. 석중을 찾아온 이들. 왜 얼굴 보기 힘드노?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야 뭐 실장님께서 불러주시면은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의 걷지. 백기태는 이때 두 눈으로 목격한 거야.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뭔지. 내가 할게. 그런 석중을 바라보며 그리고 결심했지. 바로 저 인간처럼 부와 권력으로 온 세상을 발 아래 엎드리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기태의 야망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스터 백,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해봐. 석중과의 자리에서 첫눈에 기태에게 빠져버린 금지가 내가 도와줄게. 기태에게 도움을 주려 하죠. 일본 야쿠자랑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케다 회장 혹시 만나본 적 있어요? 기태는 야쿠자의 두목인 이케다 오사무와 접선을 원했고 대신 그 사람 딸은 먼 발치서 한번 봤지. 금지와 친분이 있는 듯한 이케다의 딸. 그녀는 이케다 유지, 본명 최유지. 기태가 마약을 전달하려 했던 이케다 유지였습니다. 조선인만 아니었어도 후계자까지 노려볼 수도 있을 텐데 자연이치를 수양딸까지 삼을 정도니 어쩌다 회장 눈에 들었는지 몰라도 무척 아끼는 모양이야. 기태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선 아무튼 그 여자가 이케다 조직의 실세 중 하나인 건 분명해. 그녀와 반드시 접촉해야 했습니다. 금지 씨도 알아요? 우리가 왜 만나는지? 아니요. 아마 꿈에도 모를 겁니다. 기태의 목적은 조만재 대신 나와 사업을 하고 싶다. 중정 과장이 직접. 만재파가 해오던 마약 제조를 이어받아 야쿠자에게 직접 공급하려는 것. 이 사업 제대로 해볼 생각 있어요? 그렇게 안 할 거면 시작도 안 합니다. 한편 국평에게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부산지검 특수부 장건영입니다. 건영이 찾아옵니다. 그 약쟁이들 잡으러 다닌다고 애 많이 쓰신다고. 자연스럽게 합석하는데 조만재 잘 아시죠? 필리핀에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돼진 건지는 자체하고 과연 누가 조만재 자리를 꿰차고 마약 사업을 이 부산 바닥에서 계속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만재의 자리를 이어 누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 국평도 처음 듣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친구가 안 보입니다. 백기태. 기태가 벌인 짓임이 틀림없었죠. 그렇게 만재의 뒤를 이어 1인자가 된 대일과 마약을 제조할 공간을 구한 기태. 경치 좋네. 네, 좋네. 가보자! 가보시다! 그런데 다음날 대금지 어딨어? 지금 예배 보고 있습니다. 그년이 오늘 카카를 만나시겠단다. 고위급 인사들의 비밀을 쥐고 있는 금지가 대형 폭탄을 터뜨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조금 있다 카카께서 서울대 시차를 가는데 그년이 거기로 오겠단다 이 미친년이. 너 그년 놓치면은 너랑 나랑 완전 그 차인 거 알지? 알아볼래 새끼야! 대금지! 이미 그녀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너 백음지 그년이랑 붙어 먹었지. 금지의 도움을 받은 기태가 국평에게 의심을 받는데 그래서 일본도 같이 가고 이미 기태의 조사를 끝낸 뒤 최유지도 만나고 의심이 아닌 강대일이 살리자고 할 때부터 전부 다 계획한 거였지? 확신을 하고 있었죠. 중정 과장이란 새끼가 마약 사업을 해? 남들이 하면 뭐라 그러겠니? 야, 내 모를 줄 알았니? 주인을 문사냥개에 채우는 오직 죽음뿐.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 이 병신 이거 씨. 하지만 그 순간 2억입니다. 매달 2억씩 국장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 임기응변을 발휘하는데 국장님 2억입니다. 매달 2억.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천신자 비위나 맞으면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새끼야! 제가 반드시 국장님 청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3억 만들어봐.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네가 찔렀지 씨발놈아! 왜 그래?
왜 그래? 나 아니야. 국평에게 충성하는 정보과장 학수를 의심하죠. 하지만 황국장이 다 알고 있었어. 부산지검의 그 장건영 검사가 찾아와서 네가 강대일이랑 붙었다 그랬대. 사건의 원흉이 건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너 조심해라. 그러다 너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 시각 건영은 또 일하는데 대의를 찾아냈고 내 저번에 시킨 대로 다 했다 아닙니까? 그땐 그때고 주인공이 바뀌었잖아 지금. 다 알고 왔어. 너 뽕장사하지 백기태랑. 영감님, 왜? 내 하나만 물어보시죠. 중정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땐 검사님이 지지. 중정이 우리나라 넘버원 아닙니까? 무려 중앙정보부를 배신하는 일. 그리고 며칠 후 일본으로 가나? 오사카 누구? 이케다 유지. 한편 중앙정보부 오사카라고 그랬나? 몸 관리 잘하고 그냥 와. 저 간 김에 위스키나 하나 사와라. 다녀와서 진하게 한 잔. 빨자 같이. 알겠습니다. 몇 마디 나누는 사이 학수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백 과장이 뽕 갖고 일본으로 간다니까 표 과장도 같이 갔다 와. 기태에게 감시를 붙이려 했던 것. 왜? 아닙니다. 잘 갔다 오고 나가봐 먼저. 굳이 저까지 보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이케다 회장한테 20kg 넘겨주기로 했다니까. 예. 백 과장 감시 잘하고. 예. 하지만 기태는 그 길로 국장실을 도청합니다. 최유지한테 나랑 따로 좀 보잔다고 해. 그리고 그곳에서 정리하자. 백기태. 자신을 처리하라는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 이제. 명령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올 때 배에서 처리해. 그렇게 일본에 도착한 기태와 기태의 뒤를 밟는 건영. 유지와 얼마간 대화를 나눈 기태는 성공적으로 거래를 완수하지만 얼마요? 3억 준? 총을 들고 기태에게 향하는 학수. 원하는 액수 말해봐. 그리고 얼마 뒤 저거 한국적 사안입니까? 부둣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국평은 돈은 가방 안에 있습니다. 수고했어. 돈을 받고 유유히 떠나버리죠. 그런 국평의 차를 미행하는 건영. 대기하고 있어. 예. 국평이 돈을 가지고 들어간 곳은 빛도 들지 않는 지하실. 그렇게 황국장을 죽이고 석종을 찾아간 기태. 그간 황국장이 실장님 몰래 빼돌린 상납금입니다. 원래의 목표대로 이 원하는 게 뭐고? 저한테 이 돈을 다시 투자해 주십사 간청드리러 왔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 실장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이 돈을 종잣돈으로 지금보다 몇십 배의 수익을 올릴 자신이 있습니다. 국평에게 했던 것과 같은 제안을 건네죠. 그러니까 지금 내랑 비즈니스 하자는 저는 못 믿으시더라도 제 돈은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실망하실 일 없을 겁니다. 그런 기태의 제안은 저거 앉아봐라. 까마득한 권력을 지닌 그에게도 앉아보라고. 충분히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나 시장님. 권력의 또 다른 거대한 축인 비서실장 나영철을 상대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표학수 과장님. 한편 취조실로 불려온 학수. 왜 죽였어요? 그 이유는 한국장은. 황국장을 해친 유력 용의자였기 때문.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다가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 국평을 제거한 건 기태였기에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같이 있었지 백기태랑. 그 절에 백기태랑 같이 있었잖아. 응? 여기 이케다 유지. 아니 우리 중정이 오사카 야쿠자는 왜 만났을까? 국가 기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 비밀은 네 입이. 욕하지 마시고. 그러나 건영은 이미 너 백기태랑 같이 일본 가서 똥 팔고 왔잖아.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 돈은 한국장한테 넘어가고 그러니까 너랑 백기태랑 죽였잖아. 한국장. 주도권이 바뀌어버린 그 순간 아이씨. 뭐야? 표학수 풀어주라는 차장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대한 권력에 의해 같이 가시죠 과장님. 학수는 너무나 쉽게 풀려나 버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센 거 같은데 짐작 가는 데 있어? 장건영이가 우리가 일본 갔다 온 거 다 알고 있더라고. 뭐 하러 갔는지까지 다. 기태가 정보가 센 곳을 찾아 나선 그 시각 기태의 마약 거래 현장을 덮치는 건영. 거기야! 동작 그만! 야! 안 나와! 제조시설을 덮친 예진의 몽둥이 찜질과 함께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강대일이 어딨어? 이 작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사카 누구? 이케다 유지. 이케다 유지? 그 오사카 야쿠자 이케다 조직 얘기하는 거야 지금? 건영의 협박에 못 이겨 정보를 제공하는 대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일아, 대일을 찾아온 기태. 넌 인간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냐?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럼 지금 생각해봐. 총을 든 기태의 앞에서 의리 우리 중요하지. 대일은 목숨을 건 대답을 이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난 말이다.
염치라고 생각을 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염치가 없는 인간이거든. 염치라고는 조금도 없는 족속들.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단 말이지. 이미 대의를 범인으로 확신하는 듯했고 그게 다 부끄러움 몰라서 그러는 건데. 부끄러움 모르면 개 돼지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안 그래? 진실도 거짓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가슴에 총구가 겨눠줍니다. 장건영이랑 붙어 먹었지. 하지만 이러면 같이 일 못합니다. 그래 넬로 못 믿겠어 뭐. 쏘이소. 데일과 대화를 나눈 이날 이후 경찰관에서 나왔습니다. 당신들 뭐야?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쪽 직원들이 앞선 마약을 되팔았다고. 미디를 맞는 건영. 꼼짝 말고 잠깐 그대로 있어. 건영이 방법을 찾으러 나간 사이 싹 다 챙겨. 자비 없이 사무실을 해집기 시작합니다. 백기태가 잘못되면 대안은 있으세요? 한편 유지와 접선하는 한 사람. 백기태 못 믿나? 기태를 거둔 석중이었죠. 전 사람은 안 믿어요. 백기태는 자기 동생들을 무척 아껴요. 특히 백기현이라고 실장님처럼 육사 출신인 동생이 하나 있는데 육사 출신. 네, 그 동생이 그 사람 약점이에요. 그날 이후 기현의 부대에선 의문의 총기 사고가 벌어지고 잡혀 들어가는 병사 한 명과 모든 상황의 책임을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일 터지기 전에 내 새끼 전출을 보내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네가 똑바로 관리를 하라고. 오롯이 떠안게 되는 기현. 네가 더 자초한 일이야.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후 소대장님 누가 찾아오셨지 말입니다. 지금 면회장에 계십니다. 기현을 찾아온 건 뜻밖에도 제가 그쪽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건영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얘기죠? 그는 기현에게 기태의 사업을 폭로했고 근데 백기현 씨도 잘 알 겁니다. 백기태 씨가 그 나이에 그 정도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게 그냥 되는 일은 아니죠. 평소 형의 가치관을 질리도록 들어왔던 기현은 백기현 씨, 당신도 군복을 벗어야 될 수도 있어요. 건영의 폭로가 진실임을 직감할 수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기현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를 찾아온 기태.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네가 말 안 하면 내가 모를 거 같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출처를 알게 된 기현은 네가 뭘 알아서 해? 제가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태가 휘두르는 권력에 혐오감이 차오르고 형이 말했지. 억울하고 분하면 힘부터 키우라고. 무시당하기 싫으면 먼저 밟아버리고 앞길 막는 새끼 있으면 치워버리면 돼. 어차피 세상은 힘 있는 놈들이 다 해먹는 세상이라고 형이 몇 번을 말하냐. 더는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말씀 끝나셨으면 가보겠습니다. 이 새끼야 건방지게. 그런데 너 말고 네 중대장이 옷 벗을 거다. 다음 달에 보안사에 자리 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게 힘이다. 알았냐? 또다시 권력을 사용하는 그에게 저 다음 주에 월남 갑니다. 네가 거기를 왜 가? 형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힘, 저도 한번 길러볼까 합니다.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 새끼가. 무언가를 꺼내 건네주죠. 그러니까 형님께선 제발 형님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과연 나랑 눈 앞길까지 막지 말고. 기태와 기현은 권력의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다. 중앙정보부 국장이 된 것으로 시즌1이 끝났었는데 시즌2는 백기태가 국장이 되고 난 9년 후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죠. 때론 단 한순간의 선택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다. 그만큼 많이 업그레이드된 사무실의 모습인 것 같고 시즌1의 배경이 1970년이었던 것만큼 시즌2는 1979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룬다고 볼 수 있는데 백기태의 독백을 뒤로 보이는 짧은 장면들이 그 사건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술잔이 늘어져 있는 책상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한 남자. 누군가에게 총으로 피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봤을 때 시즌2는 대통령의 사망 사건이 초반에 터지고 그 이후부터 백기태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 사이 백기태가 권력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으로 진입하는 총을 든 무리들. 예고편 뒷부분에서도 비가 오는 날 터널을 지나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같은 날의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사진을 태우는 백기태의 모습도 보이는데 암사 사건으로 인해 권력 구도에 큰 파문이 일었던 만큼 백기태 또한 줄을 대는 방향을 바꿀지 궁금하고요. 또는 9년간 중정국장으로서 권력의 중심에 선 백기태가 결국 사건 이후 더 큰 권력을 향해 가게 되는 건 아닐지 추측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나오는 백기태의 동생 백기현. 시즌1에서 두 사람의 신념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던 만큼 다들 두 사람의 대립 구도를 예상하고 있죠. 예고편 후반부에도 백기현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백기태의 모습이 보이죠. 시즌2에서는 보안사로 들어가게 된 백기현이 백기태를 상대하는
형제 간의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 앉아있는 남자의 모습, 1980년에 권력을 잡았던 어떤 인물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총을 든 백기태의 모습과 지나가는 차를 향해 총을 쏘는 장면도 보이는데 직접 나서 총을 쏘게 될 일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아마 자신의 마약 사업을 알게 된 누군가를 직접 제거하려 하거나 측근 중 한 명의 배신에 직접 나서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으로 보이는 봉지 위에 적힌 백기태의 마약 사업이 코리아라는 이름을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이 확장된 것 같죠. 다음으로 엄청난 양의 돈 앞에 놓인 장건영과 한 남자, 신분 회복을 위해 돈을 로비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괴물 백기태를 잡기 위해 자신도 괴물이 된다는 전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분에서 19분 59초로 가는 타이머가 보이는데 뒷부분에도 1분에서 59초로 바뀌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타이머가 아니라 무언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머 밑에 앞마당이라는 글자가 적힌 어딘가의 지도가 보이는데 백기태를 치기 위한 작전의 카운트다운이거나 또는 백기태가 주도하고 있는 어떠한 작전의 카운트다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전통 가옥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백기태, 아마 이케다 가문의 이케다 오사무와 직접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거나 간부급 바른 관계자 중 한 명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백기태가 중정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나서는 모습을 지나 이케다 가문 안의 장면이 한 번 더 나오죠. 왼쪽 끝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케다 유지인데 사실 이케다 유지와 오사무의 관계가 시즌1의 가장 큰 떡밥 중 하나였죠. 대외적으로는 이케다 가문 실세라고 묘사되지만 시즌2에서는 그녀의 숨겨진 발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유지와 백기태의 합작으로 이케다 오사무가 사망하고 새로운 이케다 가문의 권력자가 드러나는 자리는 아닐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로 보이는 장소에서 이케다 유지가 칼을 뽑아드는 장면도 보이는데 승계 과정 중에 나오는 잡음이거나 아니면 그 행위 자체가 가문의 수장을 바꾸는 의식 중 하나이진 않을까 싶습니다. 뒤를 이어 나오는 유지의 미소 또한 무언가 계획을 짜고 있거나 성공하는 짓늑 승리자의 웃음으로 보이죠. 다음으로 보이는 한 남자의 뒷모습, 그 또한 다음 권력을 노리는 인물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으며 새로운 권력이 부상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호실장 천석중의 모습이 지나가는데 그의 표정으로 보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은 듯한 부정적인 상황으로 추측되는데요. 천석중이 앞에 있는 사람이 백기태라면 애송이었던 백기태가 이제는 자신을 위협하는 인물로서 대립하게 되는 장면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호텔 안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군인으로 보이는 남자를 쓰러뜨리는 백기태. 백기태가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하거나 반대로 어딘가로 잠입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태운 차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장면. 본네트가 열려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러 차를 고장낸 뒤 누군가를 죽이려는 시도라고 추측되죠. 총을 쏘며 진입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과 누군가를 상대하고 있는 백기태의 모습이 교차로 보여지는데 작품의 후반부에는 백기태의 업보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적으로 돌아서게 되고 결국 위기에 몰리는 장면이 그려짐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국 군인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차와 그 안에 있는 백기태, 그를 잡으러 온 장건영의 모습으로 예고편이 끝이 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한 백기태의 얼굴은 장건영의 작전이 잘 먹혔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장면은 극히 일부이며 담지 못한 이야기가 더 많으니 꼭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